아침밥은 차라리 굶더라도 극한 커피향과 더불어 모닝커피로 아침을 시작하는 현대인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센TV 투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기호식품인 커피에 대한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요즘은 도심 곳곳뿐만 아니라 시골 구석진 그 어느 곳에 가봐도 예쁘고 시설 좋은 카페가 자리 잡고 있죠. 이런 현상을 카페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커피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커피의 매력, 아니 커피의 매력에 점점 중독되어가는 현대인들의 커피붐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요. 먼저 커피의 유래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커피의 어원은 에티오피아의 지명 카페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힘, 강함을 뜻하는 아랍어 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커피는 처음엔 음료가 아닌 주로 약용이나 종교의식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음료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 의해서예요. 술을 마실 수 없었던 이슬람 교도들이 술 대신 커피를 마시며 이슬람의 와인으로 지칭했다고 합니다. 커피 열매가 처음 발견되는 과정과 우연을 가정하여 최초로 커피가 로스팅되는 과정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6, 7세기경 에티오피아의 산악지대에 사는 목동 칼드라는 소년이 어느 날 키우고 있는 염소들이 작은 나무에 달려있는 빨간 열매를 먹은 뒤 흥분하며 뛰어다니는 걸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보게 되는데요. 뭔지 모르게 상쾌해지고 활력이 솟구치는 기분을 느끼게 되어서 이 신기한 열매에 대해 인근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알렸지만 수도사들은 이 열매가 악마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만 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최초의 커피 로스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던져버린 커피 열매가 불에 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극한 커피 내음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혹적인 커피 내음에 이끌려 수도사들은 불에 타다 남은 열매를 수거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도해 본 결과 드디어 뜨겁고 검은 커피 음료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수도사들은 밤기도를 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우리가 부담 없이 마시게 되는 일회용 커피부터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이 깃든 고급스럽게 블렌딩한 카페 커피 한 잔을 음미하기까지 커피 한 잔에도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참에 커피에게 고마움을 전해야겠습니다. 커피와 녹차는 같은 카페인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의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카페인 성분 때문에 커피와 녹차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는 씨앗이며 녹차는 잎입니다. 이 씨앗과 잎의 차이가 카페인 성분의 분자 구조의 밀집도를 다르게 형성시키는데요. 커피 씨앗에 있는 카페인은 압축 파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화학적 결합이 강하게 되어 있어 입자가 무겁고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카페인 일부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강한 중독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커피는 식품이지만 중독성이 매우 높은데요. 심지어 대마보다 중독성이 높아서 주변에서 담배를 끊는 사람은 보았어도 커피를 끊는 사람은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커피는 담배, 알코올에 비해 음료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나치면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해성을 쉽게 간과하게 되죠. 반면 녹차에 있는 카페인은 잎에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화학적 결합이 느슨하게 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지 않아서 입자가 가벼워 체내로 쌓이지 않으며 문 밖으로 배출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커피에 비해 약한 것이지요. 녹차에 있는 카페인에 비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은 최대 5배까지 길어집니다. 뭐니 해도 카페인의 최고의 매력은 각성작용으로 심장이 뛰면서 느끼게 되는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참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커피를 마시고 난 후 2시간 후에 뇌의 각성 효과를 일으키며 커피의 혈중 농도 반감기는 4시간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선 잠자기 6시간 이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겠죠. 커피는 심장 박동을 촉진시켜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요. 뇌질환과 치매 예방,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하루에 한 잔의 커피는 그야말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분 전환과 작업 능률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가했을 경우엔 심장에 부담을 주며 피로를 더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게 마련인데요. 커피에 대한 장단점 몇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는 세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세화작용이란 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의미하는데요. 유벽을 자극하여 유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며 특히 대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커피는 대장을 자극하여 대장을 청소해주고 대장에 있는 지방 성분을 깔끔하게 씻어주는 작용이 있으며 대장에서 수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실 경우 따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순수한 수분만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커피는 위장과 식도를 자극합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명치가 아프고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토하는 사람은 위에 입구인 분문에 병이 있는 사람으로 이것을 상처 얼격이라 하는데요. 이런 분은 커피를 마시면 위장병 증상이 악화됩니다.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거나 배가 아픈 경우에도 커피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커피는 위장의 간략근을 느슨하게 하여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며 과도한 카페인은 유궤양을 발병시킵니다. 세 번째로 커피는 장운동을 촉진시켜 음식을 먹고 나면 얼마 후 화장실을 가야 하는 과민성 대장질환이 있거나 담낭을 제거한 경우, 신장이나 요로에 결석이 있는 경우나 소화가 안 되어 생기는 복통이 있는 경우에도 커피는 그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로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과도한 양의 커피는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목소리를 잠기게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커피는 신장에 작용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탈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커피는 체내에 칼슘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는데요. 녹차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칼슘을 배출시키며 체내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나 폐경기 여성분들에게는 많은 양의 커피는 해롭습니다.
이와 같이 커피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커피가 갖는 중독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마니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더 많이 깨어있고 더 많이 집중하기 위해 더 많은 긴장감을 위해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 이렇게 일상적인 일에도 본능적으로 때론 의지를 내어 알게 모르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상 속에 깨어남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우리의 의식도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더 높은 의식을 깨우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녹차를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비생TV에는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생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비생TV 두제와 함께 커피에 대한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